비뇨기과가 요즘 할아버지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수술이 뭐냐? 고무줄 연결해서 뽕뽕 치면 말이 뽕뽕 튀는 거 있어요. 그거를 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악행 출발은 여기 아닌가 저는 싶었습니다. 산악행 어마무시합니다. 짝을 맞춰서 가요. 그래서 어그러집니다. 왜? 내가 A라는 할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옆에 보면 또 B라는 할머니가 또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할아버지는 A도 관심 가고 B도 관심 갖고 C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인간하고 지금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바람을 피는 걸 보면 당장 이혼하겠다. 좀 이상하다. 말씀하는 폼이 부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자기는 이 할아버지와 사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그 범죄 분석 사건 이슈 등을 다루는 깡철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할아버지들이 75세, 85세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고추 수술을 합니다. 이 비뇨기과가 요즘 할아버지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수술이 뭐냐?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그 말 인형이 있어요. 고무줄 연결해서 뽕뽕 치면 말이 뽕뽕 튀는 거 있어요. 그거를 고추 불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실 그 원가가 비싸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허 기술인데 아마 비용만 원가만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수술까지 하게 되면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이 할아버지 이 수술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사실입니다. 이 뽕뽕인데 이게 뭐냐? 할아버지들이 성관계 시 사실 가라앉으면 이 봉화를 콩콩 누르면 실제 이 성기가 바닥바닥 서는 거죠. 이래서 실제 성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인간의 욕심 이것은 어마무시하다. 자, 서두에 왜 먼저 말씀드렸느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람을 정말 많이 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만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첫 사연 미아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한 분인데 내가 이 인간하고 지금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바람을 피는 걸 보면 당장 이혼하겠다. 아저씨 딱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금액 돈도 사실 교통비만 받고 실제 현장에 가는데 실제 가면 이 어르신들이 사실 실제 바람을 핍니다. 근데 그 상담 과정에서 정말 이상해.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그때 한 80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특별한 게 없어. 근데 뭐 하느냐? 그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그림 그리기. 거기에 이분이 강사예요. 이 할머니들이 그 그림 그리기 배우러 가서 그 할아버지의 그 멋있는 모습, 그림 그리는 이 실력이 보고 전부 다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여쭤봤어. 좀 이상하다. 아니, 말씀하는 폼이 부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역시 아저씨가 예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할아버지와 만나는 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 할아버지를 어떤 여자랑 만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나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가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한 6개월간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집에 본부인이 있겠냐니까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럼 본부인이 있는데 왜 바람을 피고래 했더니 자기한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이렇게 살다가 이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그림 그리기에 참관했다가 그 그림 그리는 모습에 자기가 빠져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무슨 감정을 느껴봤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뛰다는 거야. 잠깐만 할머니 그럼 심장이 뛰었다는 거는 설렌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설렌다는 거야. 이것을 18세 20대 느꼈지만 그 일은 50년 만에 처음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의심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 3, 4일 전에 자기 친구를 대동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계속 시선이 간다는 거야. 근데 실제 그 자기 친구분이 자기보다 이쁘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자기 친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어머님께서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면 그 친구분도 뜨거운 감정을 느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으니까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첩이 첩지를 못 본다고 막 흥분합니다. 당장 찾아달라고. 제가 그래서 딱 하루 이분이 그 퇴근하는 동사무소에서 퇴근하는 그날 한번 봐줬는데요. 실제 이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친구한테 한번 씻어준 거 여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는 그 친구분 안 만나고 이분하고만 친구 애인처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질구준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대답이 대박입니다. 야! 10초 만에 끝나고 나는 거지. 뭐 그걸 나한테 얘기하고 오히려 대받아 치더라고요. 10초 만에 끝난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서대문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좀 도와달라고. 사실 이 사람 뒤쫓고 증거 찾아주는 비용이 좀 상당한데요. 이런 어머님 분들이 전화 오면 좀 절실하거든요. 내용 즉슨 남편분이 이분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17년간 몸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12년 전에 암에 걸려서 10년 이상을 옆에서 지켜주신 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도 이분이 다 쓴 거예요. 이 남편분은 실제 돈이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병치레 다 해주고 몸을 낫게 해줬더니 요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파트 경비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격일제거든요. 그럼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쉬는 날에는 사료도 같이 가고 음식 먹으러 다녔는데 그게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휴대폰도 바깥에 나가서 전화 받고 이상하다 아저씨 이상하다. 매일 자전거 타고 영화도 혼자 가서 보고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한테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10년 이상을 몸을 어떻게 보면 자기 돈까지 투자하면서 지원하면서 몸을 건강을 회복시켜 줬는데 저는 사실 그분이 저한테 돈을 주시는데 물론 제가 최소한에 받습니다.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꼬깃꼬깃해서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만큼 탁탁 주는데 이분은 그 10,000원짜리가 쌓여 이만큼 높아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분한테는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 그 퇴근 후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제가 좀 찾아다녔는데요. 저는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제발 그 어떤 할머니 여성을 만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촉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퇴근 후에는 집에 계신 이 할머니보다 부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이분이 제가 따라가 보니까 뭐 크게 특별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시장 같이 보고 뭐 산에도 잠깐 가고 손잡고 이 공원을 걷고 하는데 사실 안 이뻐요. 물론 제가 할머니 같은 분한테 인물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집에 계신 부인보다도 사실 볼품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이후에 이 남자의 이 욕심은 끝도 한도 없다라고 제가 판단했고요. 결국 이 어머님께서는 이 남편분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잘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신림동 사건은 또 이분들은 산악회입니다. 이 신림동 사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산악회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분들이 한번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산악회를 갑니다. 여기는 술도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할아버지 반, 할머니 반 해서 가는데 짝을 맞춰서 가요. 자, 서로 짝을 맞춰서 가서 재미있게 놀면 다행인데 여기서 어그러집니다. 왜? 내가 A라는 할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옆에 보면 또 B라는 할머니가 또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할아버지는 A도 관심 가고 B도 관심 가고 C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저 할아버지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 뭐 D나 E한테 관심을 주니까 여기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은 역시나 할머니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산악회 끝나고 이후에
같이 간 모임 중에 다른 여성을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만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안 만나요. 다만 이 할머니가 왜 이런 것을 느끼느냐, 산악회 가서 놀면서 눈빛을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단쪽으로 준다는, 그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 B라는 할머니를 좀 봐달라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그게 사당역이에요. 이 사당역이 모르셨죠? 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악행 출발은 사당역이 아닌가 저는 싶었습니다. 왜냐? 그날 가니까 수많은 차들이 거기에 다 도착합니다. 여기가 지하철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사당, 신림, 서울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하루는 사당, 이튿날은 신림동에 있었는데요. 내가 쫓고 찾아야 될 그 할아버지, 이분들이 그 차에서 내려서 바로 집으로 기가지 않습니다. 짝짝이 맞춰가지고 두 명씩 또 음식 먹으러 가서 또 술 한잔 하는데요. 오늘 제가 찾고 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촉이 맞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그때 한 78세, 제가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그 사귀고 있던 이 할머니하고 헤어지면서도 계속 눈치를 봐요. 저 할머니가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그게 더 웃겨. 왜? 뒤를 돌아보면서 힐끔힐끔 쳐다봐요. 왜? 할머니가 쫓아오지 않나. 그런 모습을, 액션을 계속 취했는데, 돌고 돌아서 이 할머니가 찍었던 그 B라는 할머니하고 따로 술자리를 갔더라고요. 물론 그날 이 분들은 모텔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할머니가 의심했던 그 할머니하고 이 할아버지가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 인연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더라도 집에 계신 남편이나 또는 부인 생각해서라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이성적인 선을 넘어가는 부분은 좀 가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제가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절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니까요.